안녕하세요. 투자 이야기 L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 브리스톨 마이스 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화이자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 투자하고 있는 두 종목 중 하나고요. 사실 기존의 소개 영상을 통해서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화이자 영상 올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화이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었는데요. 마침 어제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벤트 연관 지어서 간략하게 소개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브리스톨 마이스 킵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BMS 제약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얘들이 1887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. 실제로 상장은 1900년도에 했지만 거의 10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가진 회사고,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마켓캡이 약 106빌리언 정도 되니까 실제로 사이즈 역시도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브리스톨 마이스 킵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작년 말에 약 80달러를 갔던 주식은 최근에는 약 50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데는 대부분 유사한 이유가 있습니다. 뭐 화이자와 더불어서 얘들 역시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주가 하락의 요인 중 하나인데요. 얘들의 주력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발성 고수정 치료제인 레블리미드, 그 다음에 옵디보의 특허 만료가 지금 레블리미드 같은 경우는 특허 만료가 됐고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이제 혈액 희석제인 엘리키스 같은 경우도 특허 만료를 조만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충 뭐 26년에서 29년 사이에 특허 만료되는데, 뭐 특허 만료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제품들이 또 주력 상품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의구심을 토대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약가 인하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는데 2026년부터 각 치료제들 이제 선정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약가가 인하됩니다. 근데 그 약가 인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이 브리스톨 마이스 킵입니다.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가 인하로 인해서 받는 매출 타격이 대충 2026년부터 한 1% 정도 타격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, 브리스톨 마이스 킵만 약 한 3%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남들보다 약 3배 정도 손해를 더 보고 있는 거죠. 볼 예정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더더욱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, 특허 만료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스킵에 대해서 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느냐, 또 왜 투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냐. 첫 번째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. 뭐 화이자하고 유사한 상황인데요. 지금 현재 PE 레시오가 약 13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, 내년도 포드 PER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약 7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헬스케어 빅파마 중에 하나가 포드 PER이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뭐 물론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특허 만료되면 이 매출 밸류에이션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거 금방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, 저는 이 밸류에이션을 저렴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 밸류 트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타게만 한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, 물론 화이자는 좀 더 다양하고 넓은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브리스톨 마이스 킵 역시도 적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입니다. 특히나 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인데요. 특히나 이제 2019년도에 무려 740억 달러를 주고 세이진을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놀래키기도 했고, 또 최근에는 어저께 이제 발표된 뉴스인데
카로나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어저께 시장에 이제 향후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또 매출 감소를 방어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왔습니다. 어제 인수합병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약 이제 14빌리언 140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. 이는 주당 330달러, 대충 프리미엄으로 본다고 치면 53% 정도 프리미엄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, 이러한 인수합병은 2024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카로나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제를 보유한 회사냐? 카엑스트라는 치료제를 보유한 회사인데, 이게 정신불안증 성인들 관련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신경과학 쪽 관련된 치료제인데, 지금 미국 성인들 중에서 160만 명 정도가 이 정신불안증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, 현재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카엑스티가 내년도 지금 하반기에 런치 예상인데 런치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. 뭐 세부적으로 내용 본다고 치면 PDUFA 날짜가 2024년도 9월 26일이니까 뭐 이전에 이제 FDA가 9월 26일까지 이제 승인할지 불허할지 결정해 주겠다고 통보한 이제 날짜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 승인하고 불허가 결정될 것이고, 승인된다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출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고, 또 이게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2026년도까지는 데이터가 다 취합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, 실제로 이 만약에 알츠하이머로까지 확장이 가능한 치료제라고 한다면 현재 프리미엄 53%는 전혀 오버밸류가 아니라 굉장히 저렴하게 산 치료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뭐 어떤 방향성은 사실 실제로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를 봐야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만,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어제 주가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이 인수합병 발표 나고 50달러 부근에 있던 주가는 5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하락해서 52.29달러로 마감을 졌는데요. 시장에서는 이제 카로나 테라피틱스에 대한 인수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 역시도 나쁘지 않은 인수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신경과학 쪽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킨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, 뭐 이야기가 좀 약간 인수합병 얘기 나오면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약간 좀 변화 부분이 있는데, 저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계속해서 향후에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, 이러한 인수합병을 토대로 뭐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쓰는 전략이죠.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큐 역시도 이러한 인수합병을 토대로 이제 특허 만료를 잘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치료제가 여기에 더 엎어지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배당주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지금 브리스톨 마이어스큐 역시 좋은 배당을 주고 있는 회사거든요. 대충 4.59%의 배당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인데, 더더구나 중요한 점은 얘들이 내년도의 배당금을 약 5.7%인가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. 이 배당금 인상을 그만큼 해줬다는 얘기는 이렇게 현금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수합병을 위해서 충분한 현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,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포드 PER이 약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회사로서 배당금의 안정성을 뭐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금이 충분한 안전자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이거 역시도 제가 브리스톨 마이어스큐에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. 저는 이제 화이자하고도 유사하게 이러한 주가 하락 자체는 저는
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주가 하락을 토대로 저는 현재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 화이자 마찬가지로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, 뭐 당장 어떠한 신약이 나와서 매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이상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, 배당을 받으면서 뭐 적금과 같이 돈을 이제 모으고 있다가 좋은 신약 개발하고 기존 지금 새롭게 인수한 회사들에 대해서 좋은 치료제가 런칭된다고 하면 다시금 주가가 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투자 아이디어고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